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또 다른 고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서 화자는 고향을 찾아왔지만 그곳에서 무기력하고 현실 도피적인 자신, 이런 자신은 부정적인 자아겠네요. 그죠? 을 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무엇으로? 백골로 비유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나와, 그러면 이 나가 화자가 되면서 나가 결국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니까 실존적 자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상적 자아인 아름다운 혼으로 분열되며 고뇌 속에 자아 성찰에 몸부림을 한다. 와, 그러니까 이 시는 나라고 하는 실존적 자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자기 자신을 백골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아름다운 혼으로 가고 싶어 한다. 자아 분열이 몇 개야 도대체? 3개네. 이러한 치열한 자기 반성의 과정을 거친 화자는 진정한 고향의 모습을 그리게 된다. 아, 그래서 이 진정한 고향이 또 다른 고향이군요. 그렇죠? 이거는 현실적인 고향이고, 근데 이 현실적인 고향은 부정적인 자기 자신을 파악하게 되는 고향이니까 이거는 부정의 공간이라고 본다면, 이상향으로서의 고향, 화자가 추구하는 고향은 또 다른 고향이라고 하는 긍정적 고향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저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오는 사람처럼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자, 여기서 가자 가자 해가지고 마지막에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졌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 공간이야? 아니야, 이건 부정적 공간이에요. 어두운 시대의 고향이고요. 일제 암울한 현실을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깜깜하죠. 물론 암울하죠. 그런데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자기 반성의 시간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밤은 성찰의 시간이자 암울한 시대 상황을 암시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같이 누웠다. 여기서 말하는 백골이라고 하는 건 생명성이 없는 존재. 뭐야 그랬더니 식민지 현실에서 생명력을 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고, 현실에서 안주하려는 현실적 자아이면서 도피적이고 소극적인 자아이다. 부정적인 존재가 함께 누웠네요. 어두운 방은, 이때 어두운 방은 화자가 있는 방인가요? 백골과 함께 누워있는 방인가요? 긍정의 공간인가요? 아니죠. 부정의 공간이죠. 일종의 밀폐된 세계 내지는 닫힌 세계라고 본다면, 우주로 통하고,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코스모스 한 뻥 뚫린 공간이네요. 열린 세계로 통했어요. 그러니까 내 지상의 공간에서 천상의 공간으로 뿅 올라갔더니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한가요? 그럼 조금 더 봅시다. 현실에 닫힌 공간인 어두운 방을 열린 공간인 우주와 연결시켜서 뭐라고? 현실을 초월하는 이상적 세계가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답답하고 어두운 방을 탁 트인 우주와 연결시킨 것을 통해 화자가 현실적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화자가 지향하는 또 다른 세상이 내면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 우주가 다시 무얼로? 하늘로 확장이 되죠. 그죠? 하늘에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뭡니까? 절대적 공간이죠. 절대적 존재.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하늘이 얘기하는 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를 일깨우는 존재고요. 일종의 성찰의 매개체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현실적 자아를 지금 일깨우고 있다. 원관념인 바람을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즉 신의 계시로 여기고 있다. 하늘에서 들리는 듯한 바람 소리는 화자의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로 현실적 삶에 묻혀있는 화자를 뭐하게 하는 각성시키는 기능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1년과 2년 결국 고향에 돌아온 것과 자아의 분열을 노래하고 있네요. 자, 그럼 3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정적 현실 속에서 풍화작용하는, 이 풍화작용이라는 말은 이거는 시에서 잘 사용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과학 시간에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풍화작용이 뭐예요? 바람에 의해서 자잘이 부서지는 작용이죠. 결국은 현실에 의해 무너져가는 본질적 자아를 잃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반성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풍화작용하는 무엇을 백골을 들여다보며 이때 백골은 현실 도피적 자, 무기력한 자라고 했어요. 눈물 짓는 것은 안타까워하는 것은 내가 우는 것이냐. 이때 말하는 나는 바로 뭡니까? 갈등하는 자죠. 반성하는 자죠. 실존적 자예요. 내가 우는 것이냐 아니면 백골이 우는 것이냐. 이 백골은 현실적 도피자, 즉 현실적 자, 부정적 소극적 자예요. 아니면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 이상적이고 적극적인 자, 역사와 민족의 현실을 인식하고 고민하는 자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 자아가 실존적 자, 현실적 자, 그 다음에 이상적 자로 세 개로 나뉘어지면서 우리는 백골과 아름다운 호는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는 것이냐라고 하는 식으로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고뇌와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대목은 분열된 자아를 바라보며 느끼는 일종의 상실감과 비애감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걸 조금 더 요약해서 3년의 주제를 본다면 결국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사이에서의 갈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연으로 가겠습니다. 지조 높은 개는 지조가 높대요. 지조가 높은 개니까 이건 결국 뭡니까? 어떤 긍정적인 존재죠. 어둠을 짓고 있대요. 와와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조 높은 개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대결하는 존재이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아의 의식을 일깨워주는 존재이다. 그래서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짓는다는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려는 무기력한 자아를 일깨우는 행위가 되겠다. 결국 요 사연은 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현실적 자아와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이상적 자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어둠을 짓는 소리를 나약한 현실적 자아를 일깨우고 꾸짖는 소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오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둠을 짓는 개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나를 일깨우는 존재는 나를 쫓는 것일 것이다. 어둠을 짓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한테 왕왕거리고 있는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반성을 통해서 본질적 자아를 찾는 행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심에 대한 강박관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쫓는다는 것은 나를 향해 짓는 거예요. 지저 높은 개가 지저 좀 지켜 이놈아 이렇게. 결국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자신을 질책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4연과 5연은 본질적 삶을 일깨우는 개의 꾸짖음,
내지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둠이 나를 짓고, 어둠이 나를 짓는데, 개가 나를 짓고, 그 다음에 소리처럼 바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래, 결심했어. 라고 어떤 결단을 내리겠지요. 그래서 화자는 얘기합니다. 가자. 일종의 결단이죠. 쫓기는 사람처럼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 쫓기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나는 삶의 공간을 주체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적 삶의 공간을 선택하는 과정이 주체적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어둠을 짓는 개로 인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의적인 게 아니야. 타의적인 거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쫓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화자는 이런 가자라고 하는 이 선택 자체도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백골 몰래 이 백골은 뭐였죠? 현실에 안주하는 존재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자였죠. 그 부정적인 자 몰래라고 하는 것은 단절이죠.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 이 또 다른 고향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계가 되겠네요. 가자라고 하면서 자아 정체성의 어떤 회복과 그 다음에 자아 분열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6년은 이상향에 대한 어떤 이상향, 또 다른 고향이라고 하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윤동주 시인의 또 다른 고향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찰적이죠.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백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가자를 통해 의지적 어조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제는 결국 이상향 내지는 이상적 자아에 대한 동경을 보여주고 있다. 자, 특징 3개의 자아죠. 나가 나오고요. 백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아름다운 혼이 나왔죠. 이런 3개의 자아를 설정하여 현실 속의 갈등 구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 이렇게 되죠. 자,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 누웠다. 어둠 속에서 풍화작용하라며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은 내가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즉 이 시는 백골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혼이라고 하는 3개의 자아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골은 어두운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안주하고자 하는 현실적 자아라고 본다면 나는 소극적, 도피적 자아인 백골과 이상적 자아인 아름다운 혼 사이에서 갈등하는 실존적 자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혼은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상향을 꿈꾸는 이상적 자아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대립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체크되겠지만 일단 공간을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공간에서의 대립은 이거죠. 어떤 공간?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누웠어요. 자, 이 고향이라고 하는 건 현실에서의 고향이죠. 현실적 자아 내지는 실존적 자아가 누워있는 고향이라고 한다면 화자가 추구하는 고향은 또 다른 고향이죠. 이 또 다른 고향은 바로 아름다운 혼이 있는 고향이에요. 됐어요? 즉 현실적 자아가 누워있는 고향과 이상적 자아가 도달하고자 하는 또 다른 고향을 투축으로 그것들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빚어지는 고뇌와 불안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징을 본다면 상징적 소재는 우리가 백골, 어둠, 방, 바람, 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백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불안, 결핍, 순결, 금욕, 묵상의 대상인데 이 시에서는 빈약하고 생명력이 다한 모습으로 부정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 기원, 성숙, 휴식, 물질적, 정신적 힘의 교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암담한 현실 내지는 일제시대로 상징되고 있다.
방이라고 하는 것은 밀폐된 공간이요, 비밀의 공간이요, 몽상의 공간이요, 폐쇄적 환상이라고 한다면 이 시에서는 닫힌 세계로서 화자가 처한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바람은 권능, 영감, 전달, 순수성, 열정이라고 본다면 이 시에서는 하늘의 계시 내지는 신의 계시,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아를 일깨워주는 존재로 상징되고 있다. 개는 감시, 충직, 통찰력이라고 본다면 이 시에서는 암담한 현실에서 화자를 일깨워 이상적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존재로 상징성을 부여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윤동주 시인의 또 다른 고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